초보자라면 이것들은 반드시 피해가세요.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놓아둔 것이죠.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소유자 A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B입니다. A는 신용상태가 나빠서 B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가등기가 앞에 있는 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매수한 B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에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가 등장합니다. C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 소유자 A에게서 그 부동산을 사버립니다. 가등기를 해놓은 B가 나중에 소유자의 이름을 A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돈만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돈을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등기를 꼭 확인하세요. 2. 담보 가등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담보를 확실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임시로 등기를 합니다. 이런 담보 가등기는 채권의 담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채무자와 채권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담보 목적인지 소유권 이전 목적인지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보 가등기는 순위를 가지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가등기 부동산도 매수 금지입니다. 3.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이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질 않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런 일은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 기간 중에 그 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도망을 간다면 정말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당연히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4. 환매 등기.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되돌려받습니다. 이런 의미의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약속한 기한 내로 갚으면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5년 이상으로 약정했더라도 환매 기간은 5년입니다. 이런 환매 등기에 부동산 당연히 피해야겠죠. 5. 가압류.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계속 갚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자주 옮깁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돈을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빚을 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매수하면 골치 아프겠죠. 6. 압류.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빚진 사람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입니다. 압류의 본래 취지는 빚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가 잡혀있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세요. 불가피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나 가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 넣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고 매도인이 잔금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풀고자 한다면 채권자와 사전에 조율하여 잔금 지급일에 채권자가 취하서를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때 압류를 전부 취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세요. 7. 법정지상권. 땅 위에 건물이 있죠. 보통 주인이 같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냥 철거해도 될까요? 아직 건물에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을 토지 위에 건축할 당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나중에 거래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면 자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끝!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